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만을 위한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ASUS의 RTX 3070 KO입니다. 여기서 왜 KO인가? 사용자를 떡실신시키겠다는 뜻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코리안 오리진, 그래서 KO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특별한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파랑색, 한쪽은 빨강색으로 이 오드아이를 가진 호랑이가 양 볼에서는 아우라 RGB를 빛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속박스도 KO, 그리고 또 흰색의 작은 상자에 또 KO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퀵가이드 비슷한 게 있고요. 안쪽에는 최근 ASUS 그래픽 카드에서 볼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죠. 이 녀석은 별 4개짜리, 그러니까 공방 4급짜리인 것 같습니다. 뭐 덱 하나를 다 맞추려면 아주 그냥 큰일 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별거 없습니다. 카드 딱 있네요. 자,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슈라우드 보호 필름이 랩핑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진짜 제품 구입하신 분들이 뜯을 때 그 느껴지는 그런 감성 있잖아요. 그 감성이 좋습니다. 자, 이 녀석입니다. 그럼 제품 외형 한번 살펴볼까요? 투펜이 적용된 모델이고요. ASUS 엑시얼 테크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펜 외부 테두리가 이렇게 다 감싸져 있는 펜을 말하죠. 네, 이건 정말 호불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드, 실버, 투톤 컬러인데요. 글씨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필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아마 이게 윈이겠죠. 그런데 뒤집혀져 가지고 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충성이 아닌 게 다행이긴 한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필승. 예비역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는 ASUS 로고가 있고요. 일반적인 수평 설치를 한다고 보면 필승이 아니라 이 ASUS 로고가 보이겠죠. 그리고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대략 한 2.7 슬롯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는 알루미늄 재질의 백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3080이나 3090 터프와는 다르게 이 GPU 후면 부분이 덮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판 하단부는 이렇게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품도 듀얼 바이오스 모드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 모드, Q 모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P 모드, 퍼포먼스 모드로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전원 연결부는 8핀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 포트는 3개의 DP 1.4A 포트와 2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무게는 실측 기준으로는 거의 1.1kg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길이는 27.5cm, 높이는 11.7cm, 두께는 5.5cm 정도입니다. 이 RGB 감성은 꽤 있는 편인데 펜 기준으로 필승과 님 쪽에 RG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장착 쪽에서는 감성이 좀 있는 편이고 수평 장착을 하면 ASUS 로고 쪽에만 RGB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성능 체크를 조금은 다르게 해봤는데요. 우선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베이스 클럭이 1500MHz,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이 1815MHz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ASUS GPU 트윅을 사용해서 OC 모드를 적용하게 되면 이 베이스 클럭이 1530MHz에 부스트 클럭이 1845MHz로 조금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최근 접한 이야기에 따르면 3070은 오버클럭에 좀 여유가 있다, 뭐 오버클럭 헤드룸이 좀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제가 추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클럭이 1562MHz, 부스트 클럭이 1877MHz로 오버클럭을 해봤어요. 이건 제가 제품 리뷰 입장에서 확인을 한 거지 개인적으로는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을 여러분들께 권하진 않습니다. 이 제품 기준으로 두고 본다면 그냥 전용 프로그램 GPU 트윅에서 OC 모드로 쓰시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팅을 기준으로 3D 마크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부스트 클럭도 그렇고 제품의 클럭발이 전반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해도 벤치 점수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클럭발로만 놓고 본다면 이 녀석은 꽤 잘 나오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밍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이 게이밍 테스트 보시기 전에 제가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3070의 포지션에 대해서 저도 이제 리뷰를 계속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버링과 가격 때문에 이전 세대의 2070 슈퍼를 떠올리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성능만으로만 두고 본다면 사실 2080 Ti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3070은 FHD급 제품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FHD 360Hz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240Hz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모를까, 이 제품의 포지션은 QHD나 뭐 조금 욕심낸다면 4K급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QHD와 4K 해상도에서 프리셋 기준 울트라, 그러니까 그냥 최고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고 테스트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 테스트 내용만 보면 3070은 QHD와 4K까지 커버가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4K 모니터 대부분이 60Hz, 거기에서 조금 더 고급형 모니터를 가야만 120 혹은 144Hz인데 풀옵션인 걸 감안한다면 옵션을 좀 타협하면 충분히 4K에서도 커버링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QHD 역시 165Hz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포르자 같은 게임들은 울트라에서 평균 150프레임대, 그러니까 이대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옵션 타입을 조금 한다면 프레임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호제던이나 와치독처럼 AAA급 게임들은 극고프레임을 추구하는 게임이 사실 아닌데다 원래 저런 게임들은 프레임이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와치독은 레이트레이싱은 최대, DLSS도 최대로 테스트한 거라서 진짜 잘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쉬우면 옵션 타협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고 보면 꽤 성능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리뷰를 진행하면 할수록 2080 Ti 대비해서 이 3070이라는 녀석은 정말 가성비스럽게 잘 나온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3070을 리뷰 테스트하면서 계속 좀 며칠간 테스트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4K OLED TV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4K 해상도에서 와치독 리전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풀 울트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게임 들어가서 게임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40프레임 정도 나와요. 40프레임에서 40프레임 후반, 40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콘솔 기준이라고 따지면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괜찮은 수준인데 단지 단점이 있다면 게임마다 다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프레임 드랍이 빡빡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 타입 없이 완전 풀옵션으로 하기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핵심은 그겁니다. 뭐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4K에서 옵션을 조금 조절하면 충분히 즐길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게임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3070을 참고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겠죠. 이 게이밍 테스트 화면을 보시면 일부 게임에서 온도가 70도 초반대로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면 양호한 온도입니다. 온도 괜찮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1시간을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온도는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70도, 71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팬소음이 있습니다. (50dB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70도로 온도를 잡기 위해서 팬속이 좀 더 높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 테스트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좀 심한 편입니다. 제 테스트 환경상 소음 테스트는 가급적 계절 관계없이 뭐 온도는 23도에서 26도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 오픈 케이스인 걸 감안하고 본다면 여기서 50dB를 넘겨버리면요, 인 케이스의 경우는 뭐 지금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만약에 뭐 실내 온도가 20도 미만의 환경이라면 모르겠지만 쿨링 환경에 따라서 팬 소음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팬 소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품 디자인은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남고요. 이 제품의 성능은 동급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소음 부분에서는 그동안 봤던 에이수스 제품 대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QHD뿐만 아니라 4K까지도 두루 커버를 칠 수 있는 제품이 RTX 3070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카멜 모니터 암을 쓰고 있잖아요. 벌써 뭐 한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이 모니터 암은 진짜 써보지 않은 분은 계실 수가 있어도 한번 쓰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품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카멜 모니터 암을 여러분들한테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모니터 암은 뭐 어디 거든 상관없습니다. 제품만 괜찮으면 일단 모니터 암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얼마 전에 카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협찬이란 얘기죠. 27인치 모니터를 리뷰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싱글 모니터 암 요것도 같이 리뷰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요게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강조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쓸만할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